2월 11일 목요일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길러지는 통키 뉴스는 정오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IT 업체 세일즈포스는 코로나 후에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도 이 세일즈포스 회사 블로그에 종전 근무 시스템은 끝났다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안전해지더라도 안전한 원격 근무 등 3가지 근무 방식을 직원별 희망과 업무 성격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직원은 업무 협력이나 기획안 발표, 고객 응대 등을 위해 일주일에 1일에서 3일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적용하고 일부는 완전한 원격 근무를 허용하며 극히 일부는 4, 5일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 간부 CPO는 사무실도 종전의 책상 위주의 형태 대신 개방형 카페식 좌석 배치 등 업무 협력을 위해 새롭게 바꿀 것이며 과거처럼 많은 사무 공간이 똑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뤄 이름이 대중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하죠. 저희 미주놀에서도 유명한 종목이고 전 세계 직원이 5만 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드랍박스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상시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요. 이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 근무가 뉴 노멀로 확산하는 추세이지만 기업 형태별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무실 근무의 필요성이 큰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의 최고 경영자인 척 로빈스는 이날 설명 행사에서 사람들이 재택근무 초기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사무실 복귀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CNBC가 말했습니다. 시스코는 일단 올해 한여름까지는 재택근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체제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줌 미팅도 익숙해졌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오피스 건물을 갖고 있는 회사나 랜로드, 왜냐하면 오피스 공실률이 점점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JP 모건은 테슬라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JP 모건 체이스가 내다봤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 모건 체이스는 다른 주류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기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률이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고요. 기업 재무 포트폴리오는 통상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으로 채워진다면서 이는 연간 가격 변동률이 1%를 맴도는 수준인데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가격 변동률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채우면 80%인 비트코인의 연간 가격 변동률로 인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률도 8%로 늘어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JP 모건 체이스는 설명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발표가 지금 유입과 가격 급등을 부추김으로써 단기적인 시장 상황의 급변을 불러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얼마나 오래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덜 투기적인 기금 자금의 유입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고요. 앞서 테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서 앞으로 자사 전기차도 비트코인을 받고 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미국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품률 또한 30% 이상으로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10개 오더 가운데 3건이 반품. 일단 이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의 반품률이 최근 30% 이상으로 오프라인 소매점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반품률이 10%거든요. 반품 등 고객 경험 관련 플랫폼인 나르바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반품 건수는 작년보다 70%나 급증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이 오래된 문제인 반품을 해결할 새로운 시급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과 월마트는 고객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은 반품하지 말고 그냥 보관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일부 소매업체들은 의류에 대해서는 가상 드레싱 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체 지수 등에 대한 사전 질문 등을 통해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마치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듯 반품률에 기초한 고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잔슨앤잔슨 CEO가 코로나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곳 미국 현지는요, 코로나 백신이 독감 백신처럼 이제는 매년, 결국 코로나는 우리 인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고, 그래서 매년 백신 독감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3주 내로 코로나 백신 접종 범위를 교사와 아동보육시설, 식품업, 농업 등 일부 필수 업종 종사자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백신 공급 부족으로 다저 스타디움을 비롯한 5군데 대형 접종센터가 내일 금요일과 모레 토요일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약국체인 CVS와 월그린이 예약자에 한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일부 타겟 스토어 내 약국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은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성 판정과 입원 환자 비율 등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관련 수치들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백신 접종 범위가 확대된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무려 43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일자리 증가는 미미하고 임금은 적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소득이 크게 감소했거나 1차와 2차 부양 체크를 아직도 못 받은 경우에는 2020년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을 충족하면 2차례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낸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된 이후에도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CDC가 밝혔고요. 한편 수술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를 두 겹으로 덧대 착용하면 최대 95% 이상의 공기 중 코로나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CDC가 공개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9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19,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에서부터 홍콩과 신장의 인권, 대만 문제 등을 모두 꺼내 압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미국 현지의 지금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카드가 미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전해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옛날 오바마 시절의 정책으로 갔다가는 그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정 부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이 미중 간의 문제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기조, 그러니까는 중국과의 이 힘겨루기, 요 정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사실 중국 정부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죠. 상당 부분 자기들의 신경을 좀 건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대만, 홍콩. 그래서 내정 간섭이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절충안이 맺어질지를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하고 중국에 대한 국방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증가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고요. 세계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한미군 문제와 맞물려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됐고요. 민주당은 어제 13분짜리 의회 난입 영상을 상영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공화당은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 대처법이 달랐다면 사망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좀 놀랐습니다. 코로나의 심각성을 간과하면서 공공보건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이고요. 설 연휴 첫날을 맞은 한국은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 유명 관광지와 산, 해변 등지에 나들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설 연휴잖아요. 모쪼록 충분히 재충전하는 그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도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여성 멸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쿄올림픽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 중단을 의회에 통지했다라고 하는 보도네요. 재미있는 음모론이 지금 미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3월 4일 트럼프가 취임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참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왜 3월 4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지. 2차 PPP 지금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이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접수 현장부터 정치권까지 곳곳에서 불만과 혼란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와 의회에서는 현행법 위반 및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SBA론도 그렇고 PPP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지곧 미국 현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가 임금 착취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임금 착취 태스크 포스를 마련했고요. 이 알렉스 빌라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근로자들이 매년 고용주로부터 13억 5천만 달러의 임금을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새로이 설립된 임금 착취 태스크 포스 팀, 이들 기업들을 타깃해서 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셰리프 임금 착취 태스크 포스로 불리는 이번 TF팀은 LA 카운티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임금 보상 행위들을 조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저께 9일 발표된 AP 설문조사가 좀 충격적이네요. 미국인의 3분의 2인 67%는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마친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32%,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는 맞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요. 17%는 아마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1,05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인데요. 자, 이 같은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미국 내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론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백신에 대한 의심은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강하고 인종과 정치 성향으로는 흑인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불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같은 전문가들은 미국인 3억 3천만 명 가운데 70에서 85%가 바이러스나 백신에 노출되면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집단 면역은 완치나 백신으로 면역을 얻은 이들이 많아져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돼 면역이 없는 이들도 덩달아 보호를 받는 이제 스웨덴에서 초기에 채택했던 근데 지금 실패로 끝나는 모습이죠.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집단 면역을 확보할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 65%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접종 거부 여부로 꼽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뭐 본인이 안 맞겠다는데 억지로 맞춰야 되는 의무적인 것도 없고 그런 권한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백신 접종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회의가 들기도 하네요. 이 영상, 이 뉴스를 들으시는 미주놀 히사모 가족 여러분, 다음 뉴스 때는 좀 더 희망찬 뉴스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 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 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